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조울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기복 속에서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답은 예,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기존의 공부법이 아니라 감정과 증상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 또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 마음이 흔들려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오늘 이 영상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팁이나 기술을 넘어 삶의 태도와 연결된 실전적 제안들입니다. 조울증을 겪는다는 것은 단지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처리 속도와 집중력이 급격히 변하고 세상과의 연결감이 단절되기도 하는 경험입니다. 감정의 고양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피로를 느끼지 못해 자신을 소진시키고 우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과 싸워야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 비결은 기존의 공부법이 아닌 감정과 뇌 상태에 맞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갖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실전적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분들이 시도해보고 효과를 경험한 것들이고 무엇보다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은 조울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발간한 전자책 마음이 흔들려도 공부는 계속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전자책을 구매하기 원하는 분들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의 첫 번째는 공부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6시간, 8시간 공부를 해야만 공부했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기준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할 때에는 집중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땐 목표를 최소 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 공부가 아니라 책상 앞에 5분만 앉아있기 혹은 노트 한 장 펴기부터 목표를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이 쌓이면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자라가고 그게 회복의 발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끊기지 않는 연습을 통해 만들어지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또한 공부했다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공부란 단지 책을 펴고 지식을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정리하고 회고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집중이 안 되는 날에는 관련된 책을 읽거나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그냥 필기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 모든 것도 학습의 일부입니다. 자책 대신 유연함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분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루틴을 설계해 보세요. 조울러에게 루틴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다시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정리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타이머를 누르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이 불안정한 날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보다는 몸의 움직임에 집중한 루틴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루틴은 감정의 상태와 무관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그 감각은 결국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내면의 기둥이 됩니다.
루틴은 아침만이 아니라 저녁에도 필요합니다. 자기 전 5분 동안 내일의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하거나 오늘 감정과 공부 흐름을 되짚어보는 루틴을 만들면 하루가 정돈됩니다. 정돈된 하루는 다음날의 출발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루틴은 감정이 아닌 나의 선택으로 하루를 꾸려가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로 공부 시간보다는 공부 리듬을 먼저 잡아보세요. 조울증은 고양기에는 과도한 계획과 과잉 집중, 우울기에는 극단적인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리듬 속에서도 학습을 지속하려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효과적인 방법은 포로도로 공부법입니다. 20분 집중하고 5분 쉬는 것을 반복하면 긴 시간 동안 부담 없이 공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식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 리듬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흐름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에 집중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밤에 더 효율적입니다. 자신의 집중 리듬을 파악하고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공부를 배치하면 학습 효율이 매우 달라집니다. 일정한 리듬이 만들어지면 공부가 감정의 파도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리듬 속에는 변화의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매일 똑같은 리듬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에너지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될 수 있는 리듬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피곤한 날에는 15분 집중, 10분 휴식으로 조정하거나 50분 몰입 후 30분 산책으로 리듬을 새롭게 구성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리듬을 유지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네 번째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받아들일수록 작아집니다. 공부를 하려는데 자꾸 불안하거나 머릿속이 너무 산만하다면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라고 인정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지행동 치료에서 감정 거리두기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그 위에 공부를 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공부를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회복의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감정 관찰은 간단한 문장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속이 울렁거린다. 왠지 모르게 초조하다. 이런 문장으로 감정을 외부화하면 감정이 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설 수 있습니다. 이 거리를 확보하면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감정을 관찰한다는 것은 결코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일 때 공부는 감정 뒤에 얹을 수 있는 안정된 영역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정의 흐름과 공부 내용을 기록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한 과목, 집중도, 기분의 변화, 에너지 수준 등을 간단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나의 감정 패턴과 공부 능력 간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조울증은 이해할수록 다루기 쉬워집니다. 감정일기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일기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기분의 변화, 시간대별로 체크하기, 공부한 양과 내용, 집중 정도 적기, 공부할 때 방해된 감정과 그 원인을 적기,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적기. 이렇게 감정과 공부를 연결해 기록하면 단순한 학습 일지가 아니라 회복 노트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만의 감정, 학습,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 슬럼프 예측과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정 일기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내면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첫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부 방식을 바꿔보세요. 나에게 맞는 뇌 자극을 찾는 것입니다. 공부는 각성도와 인지 처리 방식에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공부법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뇌 자극 방식, 즉 인지 유형과 감정 리듬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자극에 강한 사람은 마인드맵, 컬러 펜 정리, 도표를 활용한 공부 방식이 잘 맞고, 청각 자극에 민감한 사람은 오디오북이나 강의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움직이면서 공부할 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워킹 스터디가 효과적입니다. 산책하면서 영어 단어나 개념을 중얼거리는 식의 학습 방법이죠. 또한 말하기를 통해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파인만 학습법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해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듯 말로 풀어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혼잣말로 개념을 정리하거나 녹음을 해 듣는 것만으로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은 반복 실험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해 보면서 뇌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학습 스타일을 발견해 보세요. 이러한 맞춤법 학습은 단지 성적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과의 신뢰관계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경험은 공부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서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7번째로 성취 체크리스트로 자존감 지키기입니다. 조울증은 자존감을 매우 빠르게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감정이 저하된 날,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거나 계획한 내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강한 자기 비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성취 체크리스트입니다. 성취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자신의 해낸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뇌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나는 오늘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메시지를 주는 심리적 보상 체계입니다. 이 보상이 반복되면 우울감 속에도 자기 효능감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매일 만들 수 있습니다. 침대 정리 완료, 책상에 앉아 10분 앉기, 오늘 감정의 기록 3줄 쓰기, 유튜브 강의 1개 시청. 이처럼 작고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한 권 읽기가 아니라 한 페이지 읽기, 10분 듣기처럼 세분화된 단위로 나눠야 완료의 경험을 얻기 쉽습니다. 완료 체크는 뇌의 보상 시스템인 도파민 회로를 자극해 동기부여와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날이라도 양치한 것, 식사한 것, 침대에서 일어난 것조차 체크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회복의 일부입니다. 8번째로 집중이 안 될 땐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세요. 조울증 증상 중 하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며 집중 회로가 약화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반응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될 땐 뇌가 이미 비상 모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집중하려 하기보다 뇌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스트레칭, 책상 정리, 햇빛 아래 잠시 걷기, 손을 씻으며 감각에 집중하기 같은 미세한 동작이 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행동은 감정의 교란을 안정시키고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며 다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 활동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조울증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기분 변동의 폭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집중이 안 될 때 그 상황을 멈춤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움직임을 통해 다시 리셋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9번째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회복의 적입니다. 남들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라는 생각은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울러는 감정과 에너지 파도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의 기준은 오직 어제의 나여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책상 앞에 앉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비교는 자기 비난을 낳고 자기 비난은 우울을 심화시키며 결국 공부와 삶 모두를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회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빠르지도 않고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비 오는 날처럼 감정이 무거운 날도 있고 맑은 날처럼 집중이 잘 되는 날도 있습니다. 비교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시킵니다. 자신의 회복 리듬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SNS를 덮고 학습 커뮤니티를 잠시 떠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은 이미 충분히 대단한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당신의 회복과 학습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회복 중심 학습의 시선 갖기입니다. 공부는 단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감정 조절, 자기 이해,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조울증을 앓는 분들에게 공부는 단지 외부적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회복과 자립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 시선을 갖게 되면 공부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를 성과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작은 실패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고 감정 상태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회복의 한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집중이 안 되는 날에도 무가치하다는 생각 대신 지금은 내가 회복 중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의 전환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방향으로 흐름을 바꿔줍니다. 회복 중심 학습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려 했는가? 오늘 내 감정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나는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가? 이 질문들은 공부가 단지 뇌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마음과 연결된 행위임을 알려줍니다. 회복 중심의 공부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공부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단지 학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방식이자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삶을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증이 올 때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우울이 올 때마다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리듬과 방식으로 배워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감정 위에 공부를 얹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여정에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